안녕하십니까. 생업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해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상 실크로드는 또 세 개가 있죠. 남중국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해상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남중국해 주변국, 필리핀, 베트남 해가지고 이런 데를 자꾸 자극을 하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인공섬 만들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해상 루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아주 백권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의 아주 소위 말하는 중국의 굴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 부분도 지금 자기네들이 위안화의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압을 체결하고 있는 통화 수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도 원래 좀 있었고 미국은 원래 안 했었고 만약에 통화 수압을 하면 우리는 외환 위기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죠. 특히 미국하고 해버리면 그죠? 일본하고 하더라도 좀 안전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일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만 통화 수압을 체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네 나라의 통화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통화 수합을 해주면 더 좋겠죠. 만약에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나라와 통화 수합 돼 있으니까 하자. 우리나라도 상당히 외환 보유고가 있는 나라니까. 물론 중국이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 GDP 대비로 보면은 비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 나라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한번 해보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원자재 시장도 지금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도 하는 거고 세 번째 이 해상 내지는 육상 무역로에 대한 부분들도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1985년 일본이 이제 미국에 기어오를 때 기어오른다고 해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미국을 좀 우습게 볼 때죠. 그때 미국에 있는 프라자 호텔이죠. 프라자 호텔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강제로 이제 일본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였죠? 지나치게 환율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환율을 확 올려버리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에 한 2.5배 오르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SOC 수출은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절상이 됐으니까요. 환율은 엄청 극도로 떨어진 거죠. 환율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 사잖아. 그런 관점에서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근데 돈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 전 세계로 여행 다니고 그 다음부터 자기네 SOC 개발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돈을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지금 거의 30년을 이제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 당시가 일본이 어느 시기였냐면은 3만 부를 돌파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3만 부를 지금도 우리가 지금 3만 부를 돌파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버블이 끼고 지금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기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다? 일본의 GDP가 한 60%에서 70% 가까이 쫓아왔을 때예요. 그때는 1인당 GDP로 보면 미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았을 때죠. 그죠? 미국은 빌빌할 때고 그때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일본은 1990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합니다. 지금 중국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조치들 특히 1대1로와 관련되는 이건 일본은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서 그런 상품들이 이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 국부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얘네들은 좀 더 큰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대1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무역로를 확보하고 주변국들을 복속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개발 원조 특히 기술 협력, 연수 사업, 무상 원전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때려박았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무슨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신개발은행, UN 평화 발전 기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조에도 막 참여를 하고 막 있는데 이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진핑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지네 나라의 어떤 국부가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대외 산업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려한 미국이 계속 군장 지역을 만들어내고 이게 1대1로가 제 무역 항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거점 도시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령 도시가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1대1로가 제대로 뚫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동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령도시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물론 유령도시가 된 원인이 이런 1대1로만의 어떤 사업이 잘 못된 것도 원인이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유령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잘 됐다라고 하면은 유령 도시까지는 안 가도 좀 일부 분양이 좀 안 될 수는 있었겠지만은 유령 도시까지 분양은 거의 됐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입주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투자만 해놓고 거기 한 사람이 뭐 여러 군데 가서 아파트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1대1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